네, 투자텔미 이어가겠습니다. 종목별 차별화 흐름이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지 오늘도 텔레그램 자료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찾아왔습니다.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시죠. 국내 유일 티타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리포트 내용으로 알아볼 거고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실사 후 계약을 앞두고 있는 기업도 IR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진행이 되니까 이 자원이 곧 무기다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됐죠. 관련 기업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오늘 한국 PIM이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 공급이 가시화되면서 이 로봇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NH투자증권에서 오늘자로 나온 리포트 기반으로 기사가 작성이 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포트 원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리포트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로봇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원가 비중이 높은 핵심 부품을 만드느냐, 그리고 테슬라나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같은 글로벌 로봇 밸류체인에 들어가느냐, 이게 키워드인데 한국 PIM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 PIM은 국내 유일한 티타늄 MIM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쉽게 말해서 쇳물 대신 금속 가루를 틀에 넣어 정밀한 부품을 찍어내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깨나 팔에 들어가는 관절 부품, 그리고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필요한 손가락 관절용 초소형 감속기까지 개발을 해냈습니다. 이 로봇의 뼈대와 관절을 책임지는 가장 핵심적인 하드웨어 부품 시장을 뚫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정리한 자료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그리고 현재 글로벌 휴머노이드 기업과 감속기 부품 등 10여 종의 부품 공급을 논의 중인데요. 당장 이번 달 3월부터 샘플 공급이 시작됩니다. 이 고객사가 내년인 2027년에 로봇 양산을 시작해서 2029년에는 15만 대까지 생산량을 대폭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 초기 로봇 한 대당 발생하는 한국 PIM의 부품 매출이 350만 원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생산량이 늘어나고 향후 납품하는 부품 수까지 추가가 되면 매출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호재가 또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물류 로봇에도 감속기용 기어를 공급할 예정이고요.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는 글로벌 휴머노이드 선도 기업과도 공급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주가 흐름 같이 체크를 해볼게요. 네, 바로 이날이었죠. 검은 수요일에 한국 PIM의 주가도 급락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이틀간의 반등과 함께 오늘 주가는 신고가 영역으로 다시 한번 갔습니다. 장중에 살짝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었고요. 조금 더 긴 관점으로 봤을 때 한국 PIM의 주가는 지난해 무려 13,000원대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1년이 안 된 시점에 무려 1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장중에 16만 1,000원 찍었었고 현재 구간 14만 5,200원을 지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로봇주들이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주와 함께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얼마나 더 상승 가도를 보여줄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내용 이어가 볼게요. 오늘 몇몇 텔레방에서 두산 퓨얼셀의 지난해 4분기 IR 자료가 공유가 됐더라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현재 주식시장의 최대 화두인 AI 데이터 센터 전력난을 해결할 엄청난 투자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둬야 할 키워드는 PAFC, 인산형 연료 전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기를 먹는 하마이기도 하지만 서버 열을 식히는데도 천문학적인 전기를 써야 합니다. 이 두산 퓨얼셀의 PAFC는 전기를 만들 때 나오는 뜨거운 열, 그러니까 폐열을 버리지 않고 흡수식 냉동기를 돌려서 데이터 센터를 차갑게 식히는 데 사용합니다. 전기통도 채우고 에어컨도 돌려주는 일석이조의 마법 같은 솔루션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여기에 교류 변화 없이 직류 전원을 바로 쏴주기 때문에 전력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IR 자료를 조금 더 크게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PAFC 인산형 연료 전지가 빅테크 한 개사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검증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IR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익산 공장까지 와서 실사를 했고 실제 수주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이쪽 시장의 환경을 보면 트럼프 정부가 비상 전력망 구축을 강조하면서 데이터 센터 옆에 직접 발전소를 짓는 온사이트 투자가 늘어날 전망인데다 올해 착공하는 사업에는 무려 30%의 세액공제 혜택까지 떨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빅테크 입장에서도 연료 전지를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데이터 센터 전원 공급이 연료 전지에 유리하게 바뀌고 있고 PAFC 연료 전지도 데이터 센터에 적용 가능한 솔루션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산 퓨얼셀의 주가를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장 초반에 8% 넘는 강한 힘을 보여주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다소 제한되는 움직임이 오후장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는 5.78% 그래도 지수보다 높은 상승 흐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4250원 가리키고 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주 하면 연료 전지도 빼놓을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지난해 4분기 IR 자료를 다시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마지막 내용 확인해 볼게요. 마지막은 방송에서 많이 언급이 안 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인데 차근차근 텔레방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종합 상사들 대부분이 자원을 직접 소유하기보다는 단순히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자원 트레이딩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LX 인터내셔널은 석탄 광산은 물론이고 니켈 광산 인수까지 완료를 해서 직접 자산을 투자 개발, 운영하는 자원 보유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매크로 환경도 LX 인터내셔널을 돕고 있죠. 이란 사태로 글로벌 가스와 오일 쇼티지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대체재인 석탄의 가치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LNG, 유가와 함께 석탄 가격도 급등하는 추세입니다. 핵심 자원 중에 하나인 니켈 역시 2025년 말에 가격이 급등한 이후로 올해 내내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자원 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강력하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문 안에서는 물류와 트레이딩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성장 사업에서는 친환경 발전소 사업이 이제 눈에 띄는데 최근에 이란 사태로 친환경 발전소 가치가 또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니켈과 석탄 가격이 바닥을 기었었던 2025년에도 무려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그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밸류는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현재 시총은 1.5조 원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 대비 5배 수준인 건데 올해 이익이 4천억 원대가 되면 PER 4배 미만 그리고 PBR은 0.5배가 되고요. 비슷한 자원 및 에너지 밸류체인을 가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작년 영업이익이 11배 그리고 PBR이 1.87배의 평가를 받는 것과 비교를 하면 LX 인터내셔널의 주가 그리고 밸류는 턱없이 싼 가격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LX 인터내셔널을 오늘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앞서 보셨다시피 시총 지금 1조 5천억 원대입니다. 오늘 주가는 아쉽게도 약세 흐름이 펼쳐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길게 보시면은 LX 인터내셔널의 주가도 연초 이후로 상당히 많이 올랐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시총은 얼마일까요? 시총 대비해서 너무 저렴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LX 인터내셔널인데 시총의 갭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12조 시총인데 오늘 일단 이쪽에서는 주가 퍼포먼스가 더 좋기는 합니다. 10% 넘게 오르고 있는데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비교를 해봤을 때 LX 인터내셔널의 장점 여러분도 잘 한번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 이슈들 모두 다뤄봤고요. 이제 MBN골드 이태훈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BN골드 이태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확실히 시장이 코스닥 중심의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의 경우에는 뭐 최근에 뭐 1월부터 2월까지는 전통적으로 학회 비수기 시즌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큰 부각이 나와주지는 않았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좀 겹치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도 워낙 강했던 모습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인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이 이제 구조적인 분위기도 여전히 아직 꺾이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또 하나가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도 이 업종에도 어느 정도는 이미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감안해 보면은 현 구간부터는 앞으로의 기대감들이 좀 더 강하게 들려올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의 이 나스닥 바이오텍 지수를 또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최근에 지수 자체는 어느 정도 횡보는 해주고는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상방을 좀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자금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이 바이오 섹터에서의 이탈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여전히 4% 초반 구간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도 바이오 섹터에 여전히 좀 밸류에이션의 관점에서도 크게 부담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인데 국내 정책의 환경도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정부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좀 추진하면서 연기금의 어떤 평가 기준에도 코스닥 지수를 반영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코스닥 투자 유인을 좀 높이고 있는 국면에다가 다음 주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코스닥 액티브 펀드에 대한 출범이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연스럽게 코스닥 내에서의 가장 많은 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 중의 하나인 제약바이오의 수급의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이제 기대가 많이 되는 국면입니다. 3월 이제 파킨슨 학회부터 시작해서 4월에는 AACR 미국 암 학회죠. 그리고 5월에는 아스코아 같은 이런 다양한 이벤트가 좀 많이 나타나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기업 이벤트로도 뭐 D&D 파마텍 같은 기업들이 이제 메시 파이프라인이 5월에 또 임상 이상이라든지 이번 6월에는 키트루다 관련 할로자인과의 특허 심결도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은 매크로부터 이벤트성 요인들이 점진적으로 이 바이오 섹터의 투자 심리를 좀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부터는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데 그 안에서 제약 바이오에 집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 탑픽으로 보고 계세요? 일단 현재 가격 6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에임드 바이오를 오늘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ADC 항암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존 항암제는 정상 세포까지 모두 공격하면서 좀 부작용이 컸던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ADC는 항체가 암세포를 정확하게 찾아가고 또 이제 약물의 암세포만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글로벌 빅파마들이 항암 시장에서는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바로 ADC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그 규모 자체도 현재 한 173억 달러 정도 규모에서 2030년도 이후부터는 600억 달러 이상으로 굉장히 급격한 성장이 계속해서 전망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에임드 바이오라고 하는 기업인데 보통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항체만 개발하거나 약물만 또 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항체부터 약물까지 ADC 전체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기술력도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독일의 빅파마 베링거 인겔하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의 주요 빅파마들과 지금까지 3건 이상의 ADC 기술 이전을 체결을 했고요. 그 규모만 해도 3조 원이 넘기 때문에 이미 제약사들의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나라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현재 약물 개발을 공동으로 또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고려해 보시면은 향후에 이 제약바이오의 어떤 온기가 확대가 됐을 때 4세대 ADC 플랫폼 기업으로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에임드 바이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목표 가격 72,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선절라인 51,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2월 말에는 RG노믹스라는 제약 바이오 종목을 소개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어제 상한가로 마감된 데 이어 오늘 추가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포트에 있는 종목들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좋은데 RG노믹스도 목표 주가 달성을 했습니다. 리뷰와 함께 이태호 매니저 만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주시죠. 네, 뭐 RG노믹스는 전일 뭐 이제 시장에서 강한 상한가 이후에 오늘 장에서도 추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확실히 시장 여파가
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결국 정사 국면에서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은 되돌림이 강하게 나온다라는 거를 또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다음 목표가 17만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공개 방송은 별도로 없습니다만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녁에 온라인 공개 방송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시간대와 내용은 네이버 밴드에 이태우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은 해당 스케줄 자세하게 좀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또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것들에서 좋은 정보 좀 받아가실 수 있는 부분도 네이버 밴드 많이 이용하시면은 찾아가실 수 있으니까 해당 부분도 많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N 골드 메이저 이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